국내 최고의 관음도량 오봉산 낙산사. 지난 2005년 대형 산불로 폐허가 됐던 낙산사는 세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와 복원 불사를 거쳐 조선 초기 장엄했던 모습을 되찾았다. 온 국민의 성원으로 빚어진 3000일간의 기적. 막막하기 그지없는 잿더미 속에서도 불심이 꺼지지 않았기에 희망이 움트고 꽃을 피울 수 있었다. 다가올 천년을 향해 다시 태어난 낙산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백두대간의 힘찬 기운을 받은 설악산이 나지막이 흘러가 동쪽 해안에 머물러 이루어진 오봉산. 그 산자락에 낙산사가 있다. 관음도량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1300년 고찰이다. 천년 고찰 낙산사는 지난 2005년 강원도 삼척, 강릉, 고성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해 큰 화를 입었다. 주전인 원통보전을 비롯해 14동의 전각이 소실됐고 보물로 지정된 낙산사 동종도 흔적 없이 녹아내렸다. 산불이 난 후 8년 동안 낙산사는 가장 사세가 컸던 조선 초 도량의 모습을 갖추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관동 팔경의 명성이 살아있는 양양 낙산사. 서광이 비치는 천년 도량을 향해 걷는 걸음이 사뿐하다. 낙산사 하면 여러 차례 화마를 겪었습니다. 그 화마 중에 특히 2005년 4월 5일 날 식목일 날이죠. 그날 주변 산불로 인해서 낙산사가 전소되는 쓰라림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 와서 보고 제가 겪었던 그 아픔, 그리고 새로 복원된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왔고요. 이 낙산사가 갖고 있는 자연경관, 그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 특히 설악산으로부터 뻗어 내려오는 이 오봉산 줄기, 그리고 해안선의 아름다움을 특히 아침에 그 의상대 일출이라든가 홍련암의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곳을 좀 소개하고자 해서 왔습니다. 낙산사에 드는 길은 크게 두 개로 나뉜다. 하나는 일주문을 지나 홍해문으로 들어서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의상대 향일함으로 향하는 길이다. 가람 형태로 본다면 홍해문을 시작으로 주전인 원통보전에 이르는 길이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낙산사에는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홍해문이 있습니다. 마치 그 성곽의 성문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 조선 왕조의 5번째 임금인 세조가 이 낙산사에 오게 됩니다. 이 임금이 와서 보고는 이곳을 이제 하나의 그 성보로서, 특히 관음도량으로서 잘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런 성곽을 쌓게 되는 거죠. 그 성곽의 문에 그 홍해, 즉 무지개 모양의 그 문을 이렇게 달게 되는데, 그 문 위에는 또 문로를 아주 아름답게 지어서 문로에 올라가면은 주변 그 경관을 이렇게 완상할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그 성곽 모양의 문을 만들게 됩니다. 낙산사에 일주문도 있습니다만은 이 홍해문이 바로 일주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산사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 홍해문을 통해서 이 낙산사 안에 부처님이 세계, 즉 관세음보살의 그 도량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보인다. 낙산사 천왕문은 화마를 입지 않은 몇 안 되는 정각 중 하나다. 원통보전에 닿으려면 모두 5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4번째 문이 바로 비닐로다.
비닐로의 16개의 기둥 중 4개는 불탄 거목을 손질해 다시 세웠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비닐로는 아주 오래된 전각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란 때 불타버려 가지고 그걸 복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 화재로 인해서 다시 지표 조사를 하면서 이 터를 찾았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비닐류란 말은 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맞이한다, 초대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를 맞이한다. 여기서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는 그런 누각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앞쪽은 팔짝 지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처마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마치 해를 맞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끔 앞에 면이 이제 합각이 있는 팔짝 지붕을 했고, 이제 뒤에로는 응양각으로 해서 이제 본전인 원통전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맞배 지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맞배 지붕과 팔짝 지붕이 같이 있는 건물, 이건 아주 독특한 그 건물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건물이 비닐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때 이 건물에서 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응양각으로 이렇게 연결돼 가는 그런 한 그 축선을 그대로 이어져 주기 위해서 맞배 지붕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각의 하층이 출입문 역할을 한다면 2층은 전망대 역할을 한다. 해를 맞이하는 누각이란 이름에 걸맞게 사방으로 탁 트여 있다. 비닐로의 가치를 더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단청이다. 빛전상이 난초 화분과 붓, 서책을 들고 있는 문양은 이곳이 유일하단다. 예, 이제 비닐로 누각 위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단청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 대들보 위에는 동해 용왕, 즉 관세음보살의 우보초가 되는 동해 용왕을 상징하는 용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비천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천이 둘이 주악,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벽에는 청학, 푸른 학이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그 누각 건물에 이렇게 아름다운 단청이 등장하는 곳은 사실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게 낙산사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닐루는 불타 없어졌던 것을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런 그 단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우 그 아름다운 그런 문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서 좀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아마 와서 느낌이 훨씬 강하게 와닿는, 우리가 아침에 동해 일출을 바라보면서 맞이할 수 있는 느낌을 이 누각에서 간직할 수 있을 겁니다. 소실됐던 동정도 제자리를 찾았다. 밑에 구름 무늬를. 문화재로서의 지위는 상실됐지만 낙산사 동정이 주는 본연의 의미까지 퇴색되진 않았다. 이 종이 이 지난번 그 2005년도 화재 때 이 종각을 살리질 못했고, 종각이 워낙 작게 돼 있었어요. 원래 이 종이 있었던 종각이. 그래서 이 종을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옮겨나가질 못하는 바람에 그대로 전부가 녹아버려서 녹아버린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이 종이 원래 아주 중요 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제 보물에서 해제가 됐고, 이 종은 그때 디자인을 이제 그 기록을 해뒀던 것을 이용해서 다시 복원한 그런 것이죠. 조선 세조가 이제 세상을 뜨자 그 아들 예종이 자기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이 종을 이제 주조를 해서 이 낙산사에다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선 초기 양식에다가 중국 양식을 곁들였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 고유의 종은 단용입니다. 위에 용류가 용 한 마리로 돼 있고 거기에 음통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 양식을 받아들여서 쌍용, 용이 두 마리입니다. 중국에서는 단용이 없으니까요. 쌍용으로 된 양식인데 종의 정신, 종의 몸이나 여기 생각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그 한국종의 그 특징을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상판에 지금 이런 그 복년 연꽃무늬하고 그리고 이 아래에 돌려 있는 보상화 무늬라든가 그리고 지금 여기 명문이 빽 돌아가면서 명문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세조대왕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 종을 주조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매우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종 소리는 옛소리라고 할 수는 물론 없겠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그 당시 그 탁본도 뜨고 실측을 해두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복원해서 재현해 놨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산사 가람은 3단의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통 보전이 중심이 되는 구역이 제1단. 중앙의 마당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건물이 2단. 출입과 관련된 전각이 있는 곳이 3단이다. 계단으로 오르는 동안 시선은 오롯이 원통 보전 중심을 바라보게 된다. 그 이유는 주전을 둘러싼 원장이 출입문을 제외하고 사방으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이다. 원통 보전 앞에는 수정 염주와 여의주가 보관된 7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낙산사의 7층 석탑은 원래 의상대사께서는 3층 탑으로 세웠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7층 탑은 조선 세조 때 중창을 하면서 만든 탑입니다. 근데 이 탑은 좀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양식의 탑이 금강산에서부터 강릉에 이르기까지 동해안 지역으로 주로 분포하는 그런 양식의 탑입니다. 이 탑을 보면은 기단이 대부분의 신라탑이 2층 기단인데 기단은 단층으로 했고요. 그 위에 탑신석, 탑 몸돌이라고 그러죠. 탑 몸돌을 아래쪽을 널찍하게 해가지고 한 돌을 가지고 그렇게 다듬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몸돌이 생김새가 좀 독특하고 그 위에 옥계석은 물론 위로 외반된다고 그러죠. 위로 살짝 벌어서 지붕 처마 끝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잘 살려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탑신이 낮기 때문에 탑신과 그 옥계석 사이가 낮아서 이 층이 다층석탑 양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옥계석이 7개 있는 7층 석탑이지요. 또 하나 이 원장이라고 해서 전체를 담장으로 두르고 있는데 그 담장으로 둘러고 있는 그 앞쪽 부분에 딱 버티고 서 있어서 전체적인 그 뒤에 사각 프레임의 원통전과 그 앞에 작은 점으로 이 탑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원통전 앞에 문에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은 이 탑을 통해서 원통 보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뷰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아주 그 프레임이 굉장히 그 짜임새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탑을 사진을 찍을 때마다 오는 느낌이지만 탑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뒤에 건물과 담장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주 멋진 풍경을 만들어 줍니다. 낙산사의 주전인 원통보전은 조선 세조 때의 모습인 정사각형으로 복원됐다. 원통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 보살님을 주전으로 모신 그런 전각이죠. 다른 말로 하면 관음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각은
조선 세조 때 중창을 하면서 세웠던 건물입니다. 다만 6.25 때 그리고 이제 지난번 화재 때 불타면서 다시 원래의 모습을 지금 복원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건물 자체가 옛 것은 아닙니다만 그 모습을 우리가 실측을 해뒀던 자료가 있어서 그걸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됐다고 봅니다. 현재 창호라든가 공포 양식 같은 것도 옛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군요. 이 원통 보존을 애호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담장, 이 담장을 우리가 원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 이 담장은 특히 뒤쪽의 담장은 조선시대 때 쌓은 조선 세조 때 쌓은 담장이 그대로 전래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담장의 특징이 기와를 사용해서 층을 이렇게 쭉 쌓으면서 일종의 기와담인데요. 그 기와담 사이사이에 화강암으로 된, 화강석으로 된 돌을 이렇게 동글동글한 돌들을 쭉 박아가지고 그 조형적으로 매우 아름다움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와와 이 화강암, 동그란 화강암이 이제 그 조화를 이루는 이런 담장, 아마도 이 원통 보존을 애호하는 그런 용도로 굉장히 강력한 느낌을 전달해 주면서도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낙산사 원통 보존만의 독특한 그런 조형미를 나타내 주는 그런 담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통 보존에 봉안된 건칠 관음 보살 좌상은 설악산 관모봉 영열사에서 옮겨 모셔진 불상이다. 건칠 관음 보살 좌상은 다행히 불길에 휩쓸리지 않고 안전할 수 있었다. 다른 불상에 비해 가벼워 스님들이 재빨리 법당 밖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낙산사 원통전에는 건칠 관세음 보살 좌상이 있죠. 이 건칠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무로 목심으로 울거리를 짜고 거기에 종이와 천 같은 것을 둘러서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오칠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거듭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드는 방식을 우리가 건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건칠불의 특징은 아주 섬세한 그런 조각을 하기가 좋다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금동이라든가 소조에 비해서 훨씬 작업의 난이도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제작자가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조상을 이렇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셔진 관세음보살상은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그 당시에 하나의 유행을 했던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음상을 보면은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있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있다는 것은 이게 조선시대 초기에 그 불상 양식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원통전이 조성됐던 세조 때에 같이 조성이 돼서 모셔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각은 매우 유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상호도 그렇지만 특히 목의 삼도도 뚜렷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가슴에 아주 풍만한 가슴에다 장식을 하고 있는데 주로 가슴에는 영락 장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장식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옷주름도 아주 유려하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좌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대좌지만 개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보관이 무척 또 아름답습니다. 보관이 아주 높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 보관의 장식도 화려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전체적으로 어우러지고 소박하고 특히 이제 눈과 입에 머금고 있는 그런 대비의 미소는 우리 보는 사람들이 마음을 부처의 세계로 특히 관세음보살이 갖고 있는 자비, 대자 대비의
그 세계로 이끌어들이기에 충분할 만큼의 그 훌륭한 조각입니다. 1300년 고찰 낙산사는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고 관음의 가피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낙산사가 그동안 여러 차례 화마를 맞이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이번에는 온 국민들의 힘이 다 모아져서 낙산사를 복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둘러본 낙산사의 모습입니다. 거센 눈발 때문에 천지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홍해문을 시작으로 수직선상에 있는 비닐로 음양각을 지나면 낙산사의 주전인 원통보전에 닿는다. 원통보전에서 동해바다를 향해 걷는 길을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라 부른다. 왜 이 길이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라 했을까? 낙산사를 찾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기도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의 표현이 아닐까. 오봉산을 광배 삼은 낙산사는 풍요의 바다 동해를 품고 있다. 검푸른 바다를 끼고 걷는 길은 홍련암으로 향하는 길이다. 봄을 준비하는 초목들을 시샘이라도 하려는 듯 늦겨울 눈바람이 제법 매섭다. 동해와 맞닿은 이 길을 따라 걸으면 낙산사가 관음성지라는 것을 좀 더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지난 시간에는 일주문에서 홍해문을 통해서 천왕문으로 이어지는 산문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축을 봐왔고요. 오늘은 동해 안에 연해 있는 의상대와 홍련암과 공중사리탑 그리고 보타전 그리고 해수관음에 이르기까지 관음신앙의 중심축이 되는 이 부분을 오늘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가 내리고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관음신앙의 중심축인 홍련암이라든가 이쪽을 둘러보는데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련암으로 내딛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의상대에서 숨을 고른다. 의상대는 세간에는 일출명소로 알려져 있지만 의상대사의 수행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 불교사에서 갖는 의미는 더 깊고 넓다. 여기는 의상대사께서 참선 수행을 하시던 의상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물론 의상대사께서 이렇게 정자를 짓고 수행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이 정자는 1925년에 처음으로 지어졌고요. 지난번 산불에도 화를 입지 않아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소나무를 우리가 관음송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소나무들도 아주 오랜 세월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소나무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낙산사를 창건하게 되는 의상대사께서 이곳 관음굴에 와서 27일 동안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음보살을 친견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기도가 모자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동해 바닷속으로 뛰어들 각오로 들어가는데 그때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런 연유로 해가지고 이곳에 관음도량을 이렇게 짓게 된 것인데요. 아주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죠. 우리가 관동팔경이란 말을 쓰는데 이 관동 지역의 8군데 아름다운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상대가 그 속에 들어가지요. 이 의상대에 올라가서 홍련암 쪽을 보는 아름다움과 그 반대 동해 쪽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은 아마도 여기에 이런 정자를 짓고 여기에 앉아서 자연을 완상하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애틋한 마음이 이 정자에는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이지요.
2005년 백두대간을 휩쓴 대형 산불도 낙산사의 모태인 홍련암을 삼키진 못했다. 잿더미가 된 도량의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은 낙산사 3000일 도량복원불사의 원동력이 되주었다. 관음의 가피가 끊이지 않는 홍련암은 여전히 밤낮 없이 기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낙산사의 관음신앙의 시발지인 바로 홍련암 앞에 와 있습니다. 이 홍련암은 의상대사께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듭니다. 그 파랑새가 가는 곳을 따라가니까 바로 요 아래에 있는 관음굴로 들어갑니다. 그 관음굴에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앞에 바닷가에 붉은 연꽃 위에서 관세음보살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연꽃 위에 나타난 관세음보살상이라고 해서 이 암자를 홍련, 붉은 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홍련암은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전래되어 오고 있고요. 이 홍련암 안에 가서 마루 밑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밑에 있는 관음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밑으로 들어가서 관음굴을 봤다고 그러는데 현재는 바로 바닷가이기 때문에 파도가 늘 넘실대고 관음굴 입구까지 이 동해의 파도가 늘 들어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관음굴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홍련암에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의상대에서 홍련암을 바라보면은 홍련암을 바라보면서 동해 바다에 마치 동해용이 꿈틀대듯이 파도가 넘실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쪽 홍련암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상대 쪽을 바라보면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특히 파도가 심한 날은 정말 동해용이 굉장히 크게 너울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만큼 이 관음의 진신이 와서 머무는 곳, 관음보살이 머무는 상주처, 바로 여기 홍련암이기 때문이겠죠. 거센 눈발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보타전을 향해 걸음을 재촉한다. 관음지와 보타락이 한눈에. 관음지에서 올려본 보타락, 보타락에서 내려본 관음지. 사진작가의 앵글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관음 성지를 가장 잘 형상화한 곳이다. 예, 여기는요, 관음지 그리고 보타락 그리고 보타전이 있는 곳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관세음보살께서 상주하고 계시는 곳을 보타낙가산이라고 합니다. 이 보타낙가산의 중심축에 이 관음지를, 관음 연못을 두고 그리고 이제 보타낙이라고 하는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타낙 정자는 매우 규모도 크려니와 정자 위에 올라가서 이 관음지를 완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타낙가산, 즉 관음성지의 중심축이 바로 이곳입니다. 보타낙은 보타낙가산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관음지, 관음 연못을 완상할 수 있는 그런 정자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팔짝지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 누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누각 위에 올라가서 연지를 이렇게 완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쓰였던 정자 건축의 모습을 여기 지금 보타낙에다가 이렇게 재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에 연꽃 필 때 한번 보타낙에 올라가셔서 연못을 완상하면은 아주 그 붉은 연꽃의 그 향기와 더불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보타전 지붕의 양끝은 입꼬리를 올려 세상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짓고 있고 전체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하늘로 승천할 듯한 느낌이다. 가까이에서 본 보타전은 장엄하기 그지없다. 홍련암이 바다에 핀 붉은 연꽃이라면 보타전은 내륙에 핀 연꽃이라 할 수 있다. 보타전 안에 들어가기 전 사방 벽면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낙산사를 창건한 신라 고승, 의상대사 일대기가 보타전 벽면에 잘 표현돼 있기 때문이다. 보타전은 그 보타 낙하산의 주전을 모신 그런 전각이다 보니까 뭐 규모도 전면이 5칸, 측면이 4칸 되는 큰 규모의 건물인데 이 벽면의 외벽을 벽화로 전부 장식을 했습니다. 그 벽화의 내용이 바로 이 낙산사의 창건주인 의상대사, 의상스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구법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모습에서부터 원효스님과 중간에 이렇게 작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중국에 가서 구법을 하고 또 선묘와 얽힌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큰 그 풍파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용왕이 의상스님을 등에 태워서 이렇게 고국으로 모셔오는 장면,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부석사를 창건할 때 도둑들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또 물리치는 그런 장면 뭐 해서 의상스님의 일대기가 이 벽면에 아주 구체적으로 또 그림 솜씨도 상당히 좋은 작품으로 그려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 보타전에 7관음상이 봉환되는 날, 청하기 날고 무지개와 같은 광명이 하늘에 가득한 이적이 일어났다고 한다.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한 보타전은 누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법당이다.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곳이 보타전 내부입니다. 보타전 안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관세음보살님의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상들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기운 때문인지 2005년도 산불에서도 이 전각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관세음보살님들의 은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중앙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을 비롯해서 성관음, 마두관음, 그리고 준재관음, 여일운관음, 이렇게 지금 7분의 관음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이곳이 관음전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의 응신불, 관세음보살님이 놔두신 그런 응신불이 32구가 모셔져 있고 또 1500구의 보살상들이, 관세음보살상님들이 모셔져 있는 아주 관세음보살상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관세음보살상을 이곳에서 이렇게 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있는 그 보살님들이 수를 다 합치면은 뭐 5천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숫자를 곱하면은 우리 5천만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런 전각이지요. 보타전 동쪽 벽면에 목각 나무로 만든 신종탱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신종탱은 이제 우리가 그 하단 불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중심에 위태천이 있고 제석 범천이 있고 그리고 사천왕 등 온갖
그 불법을 외호하는 신중들이 그쪽에 그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하지 않고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조각으로 만든, 그래서 목각 신중탱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아주 조각 수법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또 규모도 크고 꽤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각에 모셔져 있는 모든 관음상들이 전부 목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도 그 관음상을 만들면서 같이 그 신중탱도 만든 것 같습니다. 아주 이 전각을 빛내줄 수 있는 그런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음전 옆 숲으로 막힌 길을 따라 약 100m가량 내려가면 한적한 곳에 공중 사리탑이 기다리고 있다. 공중 사리탑이 자리한 이곳은 풍수적으로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의 길지라 한다. 조선 숙종 때 석겸 스님이 조성한 공중 사리탑은 동일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유행했던 팔각 원당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탑신이 둥근 것이 특징이다. 여기 있는 이 공중사리탑은 아주 좀 독특한 그런 건데요. 뭐냐 하면 저 아래에 있는 홍련암에서 있는 관세음 보살상을 개금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 방 안이 서기가 서리면서 하늘에서 구슬이 하나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구슬이 떨어져서 그 개금을 하던 분들이 나가서 보니까 유리처럼 맑은데 아주 광채가 찬란한 그런 구슬이었다고 합니다. 그 구슬을 이제 어디다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이 공중사리탑, 공중에서 사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공중사리를 모신 탑이니까 공중사리탑입니다. 양식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그런 양식이 계승되고 있는데요. 바로 해암사에 있는 그 무학대사 사리탑하고도 기단부는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을 만큼 조선시대를 대표할 만한 그런 사리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안에서 사리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은 2005년도 화재 때 이 일대가 전부 불에 탔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 사리탑도 약간 훼손이 돼서 그것을 보수하는 과정에 그 사리를 담는 그릇들이 모두 여기서 나왔고요. 그 속에 그 사리가 공중에서 떨어졌다고는 그 사리가 모셔져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 이렇게 봉안해 놓은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지난번 화재로 인해서 이게 공중사리가 여기 모셔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계기도 됐고요. 물론 이 탑에 대한 기록은 홍련암 옆에 이 사리탑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사리탑에 대한 것은 그 비석에 의해서 기록으로 전해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낙산사의 두 번째 기행은 하수 관음상이 향한 동해를 바라보며 끝을 냈다. 이 관음성지, 즉 낙산사가 갖고 있는 관음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둘러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의상대를 시작해서 보타낙, 그 다음에 보타전, 그리고 해수관음에 이르기까지를 둘러봤는데요. 아주 그 눈발이 서서히 내리는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낙산사의 문화를 이렇게 접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1000년 이상 이 낙산사의 그 관음신앙이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제부터 더욱 우리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불교 문화의 융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계기를 자꾸 마련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0년) 전 의상대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관음을 챙겨내 이 도량을 세웠다. 창건된 이후로 수차례 불길에 휩싸여 폐허가 됐지만
낙산사는 화려한 연꽃으로 다시 피어났다. 잿더미에서도 소생할 수 있었던 건 늘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함께했기 때문이다. 중생의 어머니인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낙산사는 영원한 꿈의 관음성지로 기억되리라.